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재편기를 한복판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AI 거품이 곧 터질 것이라며 연일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또 누군가는 지금이 바로 인생을 바꿀 올인의 타이밍이라고 속삭이죠. 하지만 시장의 요란한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냉정하게 기술의 밑바닥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인류의 뇌를 대신할 지능이라는 상품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설계되고, 그 거대한 이익의 흐름이 결국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본질을 꿰뚫는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코끼리의 뒷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 전체의 모습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광했던 챗GPT나 화려한 생성 이미지들은 냉정하게 말해 AI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이 AI를 마치 인간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마법의 상자로 여깁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와 기술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정의하자면 AI는 그저 초고성능 계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이 계산기가 돌아가는 근본적인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영원히 기술의 노예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AI가 똑똑해진다는 것의 실체는 결국 오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선생님의 표정을 살피며 정답을 찾아가듯 AI는 미분이라는 수학적 도구를 사용해 정답에 수렴해 나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포물선 바닥에 우리가 찾는 정답이 놓여 있습니다. AI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 매 순간 기울기를 계산하죠. 이 기울기가 바로 미분입니다. 그렇게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즉 평지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학습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양의 기울기 계산을 실제로 처리하는 주체는 바로 행렬연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미지나 귀로 듣는 목소리, 심지어 지금 읽고 있는 텍스트까지도 모두 숫자의 나열인 벡터와 행렬로 치환됩니다. GPU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몸이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GPU는 사실 복잡한 사고를 하는 장치가 아니라 수억 개의 행렬 곱셈을 동시에 처리하는 단순 노동의 왕이기 때문이죠. AI의 성능은 결국 얼마나 많은 숫자를 얼마나 빨리 계산하고 그 막대한 결과를 어디에 저장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엔비디아의 화려함 너머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본질을 주목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현재 시장의 절대 권력자는 단연 엔비디아입니다. 젠슨 왕은 쿠다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해서 전 세계 개발자들을 자신의 성벽 안에 가두는 데 성공했죠. 엔비디아의 GPU는 못하는 게 없는 만능 목수와 같습니다. 게임도 하고 그래픽 작업도 하며 AI 학습까지 도맡아 하니까요. 하지만 이 견고해 보이는 성벽에도 명확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만능이라는 수식어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때때로 비효율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구글은 이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범용성을 과감히 포기하는 대신 오직 AI 연산에만 극단적으로 최적화된 칩을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TPU입니다. TPU는 만능 목수가 아니라 오직 AI라는 특수한 가구만 만드는 특수 목적 장인입니다. 구글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 안에서 TPU는 엔비디아의 GPU보다 훨씬 적은 전력을 소모하면서도 더 빠른 속도로 제미나이를 학습시키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하드웨어의 성능 차이를 넘어 비즈니스 모델의 격도를 의미합니다. 엔비디아는 칩을 팔아서 당장의 이익을 남기는 제조업체지만 구글은 칩을 자신의 생태계를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활용합니다. 구글은 칩을 시장에 팔지 않습니다. 대신 그 독점적인 칩으로 돌리는 압도적인 성능의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하죠. 자체 칩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자와 남의 칩을 비싸게 사다 쓰는 자의 싸움은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이 자체 칩으로 인텔을 밀어내고 스마트폰 시장의 패권을 장악했듯 구글은 이제 TPU를 앞세워 AI 제국의 진정한 주도권을 가져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이제 AI는 단순히 말을 매끄럽게 잘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내 기분이 안 좋으니 위로해달라고 말하면 AI는 단순히 위로 문구를 띄우는데 그치지 않죠. 나의 과거 기록과 현재의 목소리 톤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내가 가장 좋아할 법한 음악과 음식을 제안하며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하기까지 할 겁니다. 이어서 주목해야 할 흐름은 멀티모달의 압도적인 진화입니다.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꾸는 초보적인 수준을 한참 지나서 이제는 1시간짜리 영화를 단 몇 분 만에 뚝딱 만들어내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시나리오만 입력하면 AI가 감독과 배우, 조명팀의 역할까지 수행하며 고퀄리티 영상을 제작하는 기적 같은 시대가 옵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변화가 하나 더 나타나는데 바로 바이브 코딩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코딩은 프로그래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언어로 벽돌 깨기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면서 공이 닿을 때마다 소리가 나고 속도가 빨라지게 해달라고 주문하면 AI가 즉시 코드를 짜 내려갑니다. 결국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배우는 것보다 자신의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는 수학적 사고와 인문학적 통찰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변화로 에이전틱 AI의 등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를 대신해 쇼핑을 하고 여행 계획을 짜며 심지어 내 주식 계좌를 관리하면서 최적의 타이밍에 매수와 매도를 결정해버립니다. AI끼리 서로 대화하며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는 통신 규약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스마트폰의 앱을 하나하나 실행할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나 다음 주에 제주도 가고 싶어 라는 한마디면 모든 프로세스가 그 즉시 종료되기 때문이죠. 이 모든 화려한 미래의 이면에는 매우 잔혹한 기술적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바틀렉, 즉 병목 현상입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한 뇌를 가졌다고 해도 그 뇌에 정보를 전달할 통로가 좁으면 결국 전체 시스템은 마비되고 맙니다. 한 장의 이미지를 만들 때는 GPU의 연산 속도가 중요할지 모르나 한 편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생성할 때는 그 엄청난 데이터를 담아둘 메모리가 폭발적으로 필요하거든요. 텍스트보다 영상은 수만 배 더 많은 데이터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HBM은 사실 거대한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메모리 자체가 직접 연산을 돕고 GPU와 메모리 사이의 거리가 물리적 한계점까지 극단적으로 가까워져야만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전 세계의 부를 강력하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유한 정밀적층 기술은 이제 단순한 제조를 넘어 나노 단위의 예술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AI 모델이 거대해지고 멀티모달 기능이 강화될수록 전 세계의 모든 빅테크 기업은 한국의 메모리 기업 앞에 길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죠. GPU의 화려한 전성기는 서서히 저물고 이제 진정한 메모리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연산 장치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상향 평준화되겠지만 그 거대한 데이터의 하중을 견뎌낼 극한의 메모리 인프라는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를 관통하는 결론으로 향해 봅시다. 왜 수많은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결국 구글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많이들 예상할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무기와 식량 그리고 정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먼저 무기의 관점에서 보면 구글은 자체 설계한 TPU라는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완벽히 구축했습니다. 식량의 역할을 하는 데이터 측면에서도 구글은 검색과 유튜브, 지메일과 지도를 통해 인류의 모든 행동 양식을 실시간으로 흡수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정보의 통로인 안드로이드 OS를 통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주머니 속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오픈 AI는 분명 훌륭한 모델을 가졌지만 자신들만의 칩도 운영체제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고의 칩을 만들지만 정작 고객의 데이터를 직접 만지거나 분석할 권한은 없죠. 하지만 구글은 이 모든 요소를 수직 계열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용자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면 그 방대한 데이터를 TPU가 학습하고 제미나이가 이를 분석해서 안드로이드 폰을 통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가치를 실시간으로 제안합니다. 이 거대한 선순환 구조, 즉 플라이 휠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구글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AI 시대의 진정한 권력은 모델의 정교함 그 자체보다 그 모델이 깊게 뿌리내릴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에서 나옵니다. 많은 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해하십니다. AI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닌지, 혹시 과거의 닷컴 버블처럼 한순간에 터져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죠. 분명 거품의 징조는 곳곳에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버블과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에는 수익 모델이 전혀 없는 신기루에 투자했다면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은 실제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면서 그 막대한 자본을 다시 AI라는 미래에 쏟아붓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속도 조절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올해가 이 속도 조절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죠. AI가 단순히 신기한 기술적 유의를 넘어 기업의 생산성을 실제로 혁명적으로 높여주고 개인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실물 수익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익 창출의 핵심은 바로 에이전틱 AI와 개인화에 달려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꺼이 지갑을 열 만큼의 압도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구글의 노트북 LM이 보여주듯 복잡한 자료를 순식간에 분석해서 나만을 위한 지식으로 재구성해주는 기능은 이미 그 엄청난 경제적 가능성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항상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AI 도구를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내느냐는 것입니다. 코딩 문법을 몰라도 논리적으로 깊게 사고할 수 있다면, 수학 공식을 다 외우지 못해도 기술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면 당신은 AI 시대의 낙오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능의 종말이 아니라 고전적 경영 방식의 종말이라는 이 문장은 우리에게 아주 거대한 숙제를 던져줍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람을 관리하는 리더십보다 AI라는 거대한 에이전트 군단을 능숙하게 부리는 논리적 리더십이 여러분의 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지도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